네, 안녕하세요. 12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 중요한 것들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공면과 면적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공면이 어떤 거였죠? 공면은 다름 아닌 좌표평면의 부분집합 U에서 R3로 가는 연속함수를 보고 그냥 공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다변수 벡터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매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대표적인 공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개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변수 함수 z는 fx, y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매개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면은 이렇게 매개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면은 이런 식으로 매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원기둥 좌표계랑 구면 좌표계 배웠을 때부터 자주 본 형태일 테니 잘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Z 평면상에 놓인 곡선을 Z축 중심으로 회전시켜 얻은 공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Z 평면상에 이런 곡선이 놓여 있을 때 얘를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이런 회전면이 얻어지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매개한다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매개하냐면 Z축 중심으로 돌린다 했으니까 이 Z좌표는 그대로 고정을 하시고,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이 좌표계를 어떻게 한다? 코사인과 사인을 먹여서 내려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개와 식은 이렇게 되고, 매개와 범위는 그냥 t는 저 곡선의 기존에 주어진 곡선의 범위를 그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세타는 한 바퀴 다 돌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공면의 매개화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공면에서의 면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스칼라 면적분과 플럭스 면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칼라 면적분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얘가 갖는 물리적 의미는 공면의 각 지점마다 이렇게 밀도 함수가 있을 때 이 공면의 전체의 질량을 나타내는 게 이 친구의 물리적 의미고요. 얘는 뭐였어요? 얘는 그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n이 그거였죠. 그 단위법 벡터장. 얘는 그 의미가 어떤 물의 속도 벡터장이 이렇게 라지 f로 주어졌을 때 단위 시간 동안 그 공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 이런 물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을 계산하려면 절대 이 형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이 공면을 매개화를 한 다음에 매개화를 하고, 그리고 이 매개화를 이용해서 이 라지 n이라는 벡터를 구했었죠. 그래서 라지 n은 다름 아닌 저 매개화한 것을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랑 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벡터를 외적해서 얻은 게 바로 라지 n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개화 n을 구체적으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이 s를 저 s에서 적분을 바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저희가 이미 적분을 잘 할 줄 아는 이런 좌표 평면의 적분으로 옮겨와야 되죠. 그래서 s의 적분을 u의 적분으로 옮겨오시고, 그리고 f 대신에 f 대신에 이 안에 매개와 x, x, y를 대입하시고, 그리고 ds는 뭘로 바꾼다? n의 크기 dx, dy로 바꾼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플럭스 면적분도 마찬가지로 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변수 함수 z는 fx, y의 그래프에서 플럭스 면적분 하라 그러면 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이 밑에는 이 라지 n 벡터를 구하기가 좀 골치 아픈, 그러나 얘는 구하기 쉬운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구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구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니라 얘로 구하시는 게 편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뭐 구면이 아니라 뭐 어떤 뭐 xy 평면에 평행한 그런 평면 이런 거 같은 게 또 n이 엄청나게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공면을 볼 때마다 귀찮게 이 라지 n을 계산하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죠? 걔네들 다 외워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벤트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라지 n 벡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얘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 문제에서 공면의 향을 공면의 향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면의 향을 봤더니 뭐 z 좌표가 음수가 되도록 잡혔다. 그러면 얘도 같이 맞춰서 얘 마이너스 붙인 것을 라지 n 벡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좀 이해하셨어야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네. 얘만 복습해 보면 얘가 r이었고 세 번째 것도 네. n 벡터는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굳이 네. 꼭 안 외워도 되고 n의 크기는 뭐였죠? 그 대신 얘는 자주 쓰이니까 외우라고 했죠. 꼭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n 그냥 n은 되게 복잡하니까 네,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고 n의 크기만 외워두면 얘는 xt 루트 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면에 대해서 라지 n이 뭔지 복습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면적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 공부해봤는데 뭐 공면의 질량이라든지 뭐 밀도의 평균이라든지 뭐 기하학적 중심, 질량 중심 이런 거 있었죠. 네. 근데 뭐 그런 건 이미 여러분들이 선적분 때도 했고 많이 익숙하니까 넘어가고 특별히 새롭게 나온 물리량이 공면 S의 입체각이라는 거였어요. 이 S의 입체각이란 것은 뭐 2차원에서 정의한 각이라는 개념의 3차원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공면 S가 주어졌을 때 얘의 입체각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S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단위 구면에 투영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공면이 나오죠? 이 파란색 공면의 넓이가 바로 입체각이다. 공면 S의 입체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개념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네, 3차원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원에서 배웠던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자면 좌표 평면상의 벡터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벡터장이 퍼지는 정도를 정량화한 이 친구는 어떻게 정의됐었죠? 얘는 저 벡터장의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고 그리고 벡터장의 두 번째 성분을 y로 미분하고 그 두 개를 더한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오브 f라는 걸 정의를 하면 어떤 것을 스테이트할 수 있었나요? 바로 발산 정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닫힌 국면 x와 1급 벡터장 f에 대하여 그러니까 공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부를 인테리어 오브 x라고 하고 여기에 단위보 벡터장이 공면 x의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성립했나요? 저 공면의 경계에서 벡터장 f가 나가는 이 플럭스 적분이 뭐랑 같았어요? 저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 f의 적분과 같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발산 정리였죠. 자, 이게 2차원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였는데
사실 오늘 배울 3차원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도 얘랑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밖에 없는데, (3차원) 벡터장이 이번엔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걔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 3차원 벡터장 라지 F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F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2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예를 보면, 조금의 눈치를 발휘해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을 y로 미분하고, 세 번째 성분을 z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눈치를 써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오브 F가 정의가 되고요. 3차원에서의 발산 정리도 2차원에서랑 형태가 너무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왜 공면이라 썼죠? 지난 시간에 공면 배워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3차원의 발산 정리도 닫힌 공면 X와 1급 벡터장 F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이렇게 공면 X가 있고, 이 공면의 내부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인테리어 오브 X라고 썼을 때 뭐가 성립하는 것이 발산 정리냐면, 저 경계에서 벡터장 F가 나가는 양에 해당하는 이 플럭스 적분이 이 플럭스 적분이 X의 내부에서 다이버전스를 적분한 것 같다 라는 것이 바로 3차원 발산 정리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정의할 때는 저 공면 X의 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발산 정리를 적용할 때는 항상 향은 이렇게 바깥 방향을 향해야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공면의 향은 공면의 바깥 방향으로 반드시 잡힌다 라는 것만 좀 유의해주면 부호 실수로 감점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2차원에서 경험을 했죠. 벡터장이나 공면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줘요.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주는 거죠. 하지만 벡터장은 엄청 복잡하지만 그것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엄청 모양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요구한 얘를 발산 정리를 써서 얘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유형이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2차원에서 했던 얘기인데, 공면 X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발산 정리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공면 X가 닫혀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반구 같이 생긴 이 공면을 S라고 할 때 이 S는 이 밑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 이 벡터장이 S를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 안 봐도 예상 가능하시죠? 너무나도 많이 말해가지고 듣기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니까 여전히 빨간색으로 쓰자면, 공면 S가 닫힌 공면이 아닐 경우, 그런데 직접 플럭스 적분 계산할 수는 없어서 뭐 발산 정리를 어떻게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곡면을 강제로 닫아서 닫힌 곡면을 만들면 발산 정리를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S는 이 밑에가 뚫려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런 S 프라임이라는 곡면을 추가해요. 그러면 이 두 개 곡면 합치면 닫힌 곡면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곡면 합친 거에다가 여기에다가는 닫힌 곡면이 됐으니까 발산 정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값을 구하셔서 얘의 값을 구하시고 나중에 뭐만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이 적분값만 빼주시면 여기서 이 적분값만 빼면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S에서의 그런 플럭스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미 2차원 영역에서 많이 한 스토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었죠. 얘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뭔지 예상이 가실 겁니다. 이걸 하려면 저 닫힌 곡면 이 내부에 벡터장에 특이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산 정리는 1급 벡터장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닫힌 곡면 내부에 특이점이 없도록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 최대한 면적분 구하기 쉽게 간단하게 닫자. 그래서 이 그림 닫을 때도 이렇게 평면 같이 S 프라임을 만들어서 닫았죠. 근데 막 S 프라임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S 프라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얘에서 면적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닫으니만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뭐 말 안 해도 최대한 쉽게 닫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닫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차원 발산과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가 되게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벡터장이 어떤 곡면을 빠져나오는 플럭스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오는 플럭스를 구하라는 게 그냥 이 곡면을 뭐 편의상 S라고 썼을 때 그냥 F에서 얘 플럭스 선적분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리고 이때 향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오는 플럭스라 했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는 플럭스면 자동적으로 얘는 S 바깥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발산 정리를 때리면 이렇게 될 때고, 저 벡터장의 발산을 구해보면 3y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z제곱.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 오브 s가 뭐예요? 얘 내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써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 적분값은 어떻게 구해요? 네, 당연히 구면좌표기 치환을 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면좌표기 치환을 하면 네, 얘가 뭐로 바뀌어요? 3로 제곱으로 바뀌고 dx, dy, dz는 뭐였죠? 로 제곱 사인 phi d로 dphi d세타 이렇게 돼서 밴드 분리 적분해주면 예,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세 개 곱해서 써주고 그러면 나오는 것은 3 곱하기 얘 적분하면 5분의 1이죠. 그리고 사인 세타 적분하면 2고 그리고 저거 적분하면 2파이니까 답은 5분의 12파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고요. 네, 발산 정리만 한번 적용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처음 보면 어떻게 풀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이 문제를 푸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V가 S 내부의 부피잖아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뭐예요? S 내부의 부피는 항상 그 영역에서 1을 적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얘랑 얘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공면 S에서의 적분을 그 영역의 공면의 내부에서의 적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둘을 적분을 연결시키는 것은 발산 정리죠. 근데 발산 정리를 적용시키려면 어떤 꼴의 면적분이어야 돼요? 이런 꼴의 플럭스 면적분에 대해서 발산 정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명확하게 쓰면 이런 꼴의 적분이어야 발산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를 보고 어떻게든 이런 꼴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벡터 내적 n ds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고 n이 뭐예요? 여기 n1, n2, n3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n1, n2, n3 네. 그러면 얘랑 갖기 위해서는 여기 벡터장이 어떤 벡터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들어오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인테리어 오브 x에서 저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적분한 것이 되겠고 근데 이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는 계산해 보시면 그냥 1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볼륨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고 과정에 잘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공면에서 벡터장의 플럭스 삼각분을 구하는 거니까 저 영역 R을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원기둥 좌표계로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이런 영역이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더하기 3z제곱의 루트보다 더 작은 영역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 이런 회전면의 내부 영역이 될 텐데 문제는 z가 0부터 1까지인 것만 봐라 그랬으니까 이 회전면에서 z는 1 그리고 z는 0 이 사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영역 R을 이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영역의 경계에서 F의 플럭스 작분을 구해야 되는데 딱 봐도 라지 F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발산 정리를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R에서 다이버전스 F의 적분으로 바뀌고요. F의 다이버전스는 뭔가요? 계산하시면 EX가 아니라 EZ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EZ죠? 그래서 얘는 저 내부에서 EZ의 여기 DS가 아니라 DX, DY, DZ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영역 R은 이미 들어갔다시피 원기둥 좌표계로 나타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원기둥 좌표계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 R은 원기둥 좌표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썼다시피 일단 얘랑 그리고 Z는 문제에서 주었다시피 0에서 1 사이 그리고 세타는 그림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영역 R을 원기둥 좌표계 치환하면 얘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Z와 세타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R은 Z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적분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R을 먼저 적분하면 0부터 1 더하기 3z제곱까지 그리고
z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θ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 순서를 정하시고 ez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시고 dx, dy, dz는 뭐다? r, dr, dz, dz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면 얘는 먼저 여기 z는 여기 적분 r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여기 밖으로 나가면 0, 2파이, 0, 1, 그 다음에 z 하고 남은 것은 er, dr, dz, dz 이렇게 되는데 얘 계산하면 그냥 1 더하기 3z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2r의 부정적분이 r제곱이니까 그래서 dz, dz 이렇게 되고 얘는 변소분리 적분법에 의해서 얘랑 얘랑이 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5, 2분의 5파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문제 딱 보고 라지 F 직접 계산할 수는 없겠네. 그냥 얘 발산정리 적용하라는 거겠네. 이 생각하시고 발산정리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역 R을 원기둥좌표 치환 잘 해가지고 적분식을 바꾸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면 S를 3z제곱 4 이때 벡터장 저렇게 괴상하게 생긴 벡터장에 대하여 f, d, s를 구하시오. 단 저 공면에 노멀 단위 벡터 s는 0, 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정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 공면 S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쟤는 원래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생긴 타원체가 되겠죠. 살짝 이렇게 Z 방향에 의해서 눌린. 그리고 여기가 뭐 루트 3분의 4,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그리고 여기가 뭐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타원체인 텐데요. 이 타원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Z가 1보다 작은 영역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타원체를 조금 잘라야겠네요. 위에를 이만큼 자른 이런 영역이 여기서 이 밑에 영역이 바로 공면 S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공면 S의 향을 잘 지정해줬죠. 이 0, 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여기서 아랫 방향으로 향하도록 향을 주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노멀 단위 벡터는 노멀 단위 벡터가 아니라 법선 단위 벡터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구하려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 지금 벡터장 f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얘의 발산 정리를 써가지고 얘를 뭘로 바꿔서 구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꿔서 구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뭐다? 지금 S가 이 부분이니까 닫힌 공면이 아니죠. 그래서 발산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면을 강제로 닫아서, 그래서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공면 S'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저 S' 얘를 매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상수함수 Z는 1의 그래프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매개화 범위는 Z가 1일 때, 여기 높이가 Z가 1이잖아요. 그럼 Z가 1이면 이항하면 저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네요. 그리고 Z좌표는 당연히 1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되는 공면 S'을 추가하자. 자, 그러면 발산 정리에 의해서 저 S랑 S'을 추가한 저 닫힌 공면에서 라지 F의 플러스 적분은 요것이 발산 정리에 의해서 저 S 더하기 S' 내부,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의 다이버전스 F의 적분과 같은데, 저 다이버전스 F가 뭐예요? 얘를 X로 미분하면 빵이고, 얘를 Y로 미분해도 빵이고, 얘를 Z로 미분해도 빵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빵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빵이어서 그 적분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S'에서의 면적분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적분값이 나오게 되는 스토리죠. 그래서 얘는 다름 아닌 얘와 같아요. 자, 근데 얘는 우선 플러스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같죠. 자, 근데 일단 이 S'에서 이 노말 벡터가 매우 단순하게 생겼죠. 뭔가요? 이렇게 생겼고, n이 항상 여기서는 0,0,1이죠. 그래서 n은 0,0,1이고, 저 벡터장 f는 되게 구하기 귀찮은데, 어차피 지금 n 벡터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은 무시당하고 세 번째 성분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네모라고 퉁치고,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하면 S'에서 X제곱 ds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을 매개화한 게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냥 이 스칼라 면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X제곱 Y제곱이 1 범위에서 X제곱, 그리고 ds는 뭐예요? ds는 n dx dy였는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라지 n이 뭐라고 했죠? 루트 fx의 제곱 더하기 fy 제곱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f가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다 그냥 없어지고 ds가 그냥 dx dy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계 치환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계산 편하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면 쟤는 얘랑 같겠죠. 왜요? 대칭성에 의해서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적분했을 때 값이 똑같을 때니까 똑같은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값이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좌표 치환 들어가시면 r제곱 이렇게 바뀌고 dx dy는 뭐예요? r dr dθ 이렇게 바뀌셔서 결과적으로 구하는 값은 변수 분리 적분을 쓰면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 2파이 그리고 4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제가 강조드렸던 테크닉이 잘 쓰이는 문제인데 여기 라지 S가 닫힌 공면이 아니니까 강제로 S'을 추가해서 발산 정리를 썼죠. 그래서 이 테크닉 정말 중요하니까 잘 유의해서 보시고 그러면 운 좋게 운 좋게라기보단 문제에서 당연히 그걸 의도한 거지만 F는 되게 복잡해서 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얘의 다이벌전스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적분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S'을 이런 식으로 막으면 S'에서의 적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S'에서의 노멀 벡터 이 친구가 0,0,1로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 복잡한 이상하게 생긴 친구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적분값을 S'에서의 이 적분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3차원 발산 정리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3차원에서 특별한 벡터장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2차원에서 비슷한 친구 소개했었는데 걔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장 기억 나실런지요? 얘는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저렇게 생긴 벡터장은 이 플럭스 적분을 값을 엄청나게 쉽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값이 어떻게 계산된다 했어요? 0 또는 2파이로 나오시는데 2파이는 언제다? 원점이 C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때 값이 2파이고 원점이 C의 외부에 있을 때 값이 0이 나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저 C1에서 ANDS를 구해보면 C1 내부에 원점이 있으니까 그 값은 2파이고 C2에서 얘를 구해보면 얘는 C2 외부에 원점이 있죠. 그래서 값이 0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벡터장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을 성립했고 사실 더 일반적으로 얘를 증명했죠. 얘는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었는데 원점에서 쏜 빛이 곡선과 최대 한 점에서 만나는 곡선 C에 대해 이 말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기면 원점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선 말고 그냥 좀 정상적으로 생긴 이러한 곡선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빛을 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요. 자, 이런 곡선 C에 대해서 뭐가 성립했어요? 저 C에서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 적분을 계산하면 얘가 원점에서 곡선 C를 바라봤을 때
차지하는 각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곡선 C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곡선 C에 대해 얘를 계산하면 이 각도 세타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n은 어떻게 잡혔어야 되죠?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n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3차원에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장을 소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질도 매우 유사한데요. 입체각 벡터장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입체각 벡터장이라고 부르는데 얘와 닫힌 공면 S에 대해 얘의 값은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눈만 있으면 잘 계산할 수가 있는데 값이 어떻게 나오냐? 얘는 두 가지 4파이와 0으로 나옵니다. 언제 값이 4파이예요? 원점이 S의 내부에 있을 때 값이 4파이고요. 원점이 S의 외부에 있을 때 그때 값이 0입니다. 얘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공면은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공면은 S2라고 하면 얘를 계산하면 지금 원점이 곡면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값이 0이 나오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점이 곡면 내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4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체각 벡터장은 이런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와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점에서 쏜 빛이 곡면과 최대 한 점에서 만나는 곡면 S에 대하여 SADS는 뭐냐면 S의 입체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벡터장의 값이 나오는 거죠. 왜 A를 입체각 벡터장이라고 부르겠나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곡면의 향은 플럭스 접근할 때는 항상 곡면의 향을 주의하셔야 되죠.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단위법선 벡터 n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얘 증명도 얘를 제가 사실상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다 하진 않고 스케치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어떤 임의의 곡면 S가 있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9를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저 공면 S에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S는 일반적으로 닫힌 공면이 아니니까 바로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닫힌 공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생긴 저 S를 단일구에 상을 맺었을 때 이 공면을 S'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옆면 있잖아요. 저 옆면을 뭐 편의상 뭐 B'이라고 하면 얘 하나만 봤을 땐 닫힌 공면이 아니지만 얘랑 얘를 추가하면 이렇게 닫힌 공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데 이 A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 발산을 구하면 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빵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S에서 얘를 적분한 거니까 이 나머지 적분한 값들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B는 그 A 벡터장이랑 여기서의 노멀 벡터장이랑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한 것은 빵이 나오고 여기서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입체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 사실을 이용해서 입체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만 한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입체각 벡터장 A가 다음 공면을 벗어나는 양을 구하시오. 이때 샹을 정하는 단위곱 벡터 N은 이때 이 K가 뭐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Z축 방향 단위법 벡터 0,0,1이죠. 그래서 도대체 다음 공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공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공면은 타원면 에서 이렇게 두 공면에 대해서 입체각 벡터장 A가 공면을 벗어나는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저 공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에서 밑부분만 잘라놓은 게 이 공면이죠. 그래서 풀이를 적어보자면 뭐 이 공면을 S라고 할 때 얘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S의 입체각이므로 S의 입체각은 하반구의 입체각이죠. 그러면 전체 9의 입체각이 4파이니까 하반구의 입체각은 그의 절반인 2파이가 되겠죠. 입체각 2고 S의 입체각은 2파이. 답은 2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실수를 하나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플럭스 적분을 계산할 때 항상 이 단위법 벡터장 n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n 내적 k가 양수가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단위 벡터장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공식이 먹히려면 여기 n이 어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단위법선 벡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단위법 벡터장 실수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면 쟤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타원면은 뭐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걔에서 x, y, z가 모두 0 이상인 부분이니까 요 부분 이겠죠. 그리고 향을 조심해서 생각해보면 n 내적 k가 0이 되도록 전부 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다행히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잡혔네요. 그래서 풀이를 적어보자면 뭐 얘를 뭐 편의상 공면 S라고 할 때 S의 입체각이고 S의 입체각은 제 입체각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 타원면의 입체각이 원점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4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전체에서 파이가 몇 분의 몇에 해당해요? 8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감이 오시나요? 그쵸? 왜냐면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제한하면 거기서 2분의 1이 까지고 y도 0 이상이니까 또 2분의 1 까지고 z도 0 이상해서 2분의 1 까져서 얘는 전체 입체각의 8분의 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입체각 벡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럭스 적분,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 적분 이용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원 벡터장의 발산과 발산 정리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7번 이런 공면에 대해서 향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입체각 벡터장 A가 공면 S를 빠져나가는 양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공면 S를 그려보면 자, 반지름이 4인 9가 이건데 여기서 Z가 3 이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공면 S는 바로 이 부분이 공면 S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향도 주의를 합시다. 향은 n 내적 k가 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잖아요. 얘는 입체각 벡터장의 성질에 의해
입체각과 같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저런 공면 S의 입체각 구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저 S의 입체각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S의 입체각의 정의가 뭐예요? 얘를 단위 구면에 투영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단위 구면에 투영시켰을 때 요 부분의 넓이가, 얘를 S'이라고 할 때 S'의 넓이가 바로 입체각이죠. 그래서 공면을 S'이라고 하면 S의 입체각은 그 정의상 S'의 넓이가 되겠고요. S'의 넓이라는 것은 저 여기서 저 공면에서 1을 적분한 것이 될 텐데, 그러면 저 S'을 그 매개화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편 S'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면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가 되고, 여기 중요한 게 매개화 범위죠. 그래서 P는 여기 각도잖아요. 근데 각도를 일단 명확히는 모르겠으니까 Phi 제로라고 둡시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이 각도를 Phi 제로라고 둘게요. 그리고 세타로 매개화됨으로 얘는 뭐예요? P와 세타로 적분 범위를 옮겨 오시면 1은 그대로 오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면에서 ds는 뭐예요? 로 제곱 sin phi d phi d 세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얘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phi 제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phi 제로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을 보시면 저 삼각형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기 phi 제로고 여기 높이 3이고 여기 반지름 4죠? 4니까 코사인 phi 제로가 바로 4분의 3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명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면좌표계로 잘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풀에 가려져 있는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계 S에서 이런 플럭스 적분을 구하라는 문제이니까 일단 저 경계 S를 한번 그려보면, 먼저 공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은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그리고 특별히 z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는 지워서 이런 영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z는 루트 3 x제곱 더하기 y제곱,
네, 쟤는 어떻게 생겼죠? 네, 이런 원뿔면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기울기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네, 이 여의도가 6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이 구면이랑 얘랑 둘러싸인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이 내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부의 경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영역의 표면이 바로 S예요. 자, 그러면 저 S에서 이 플럭스 적분을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F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직접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발산 정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인테리어 오브 S에서의 다이버전스 오브 F의 적분과 같고요. 그러면 저기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얼마인가요? 3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3z제곱인가요? 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그럼 저 영역에서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인테리어 오브 S가 직교 좌표계로 적분하는 건 뭐 말이 안 되고 어떤 좌표계로 적분을 해야 편하겠어요? 바로 구면 좌표계를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한편 인테리어 오브 S는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은 0부터 1이고 P가 0부터 6분의 파이고 이 각도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0부터 2파이죠. 이므로 위 적분식을 구면 좌표계 치환하면 얘는 여기 적분범위에 0부터 2파이, 0부터 6분의 파이, 0부터 1 그대로 오시고 얘는 뭐예요? 3 로제곱으로 바뀌고 dx제곱 dx dy dz는 로제곱 sin phi d로 dp d세타로 바뀐다. 네, 저렇게 되면 변소분리 적분 공식에 의해서 sin phi dp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1 d세타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얘는 5분의 1 얘는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리고 얘는 2파이 돼서 5분의 6파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발산 정리만 쓰면 네,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문제의 풀이에 가려져 있는 네, 이 문제의 풀이에 가려져 있는 문제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9번이 네, 이 기출문제에서 어느 기출이죠? 네, 작년 기말고사 기출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래서 뭐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강생분들 시험 보고 있을 때 풀어봤는데 저도 9번은 시간 내에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보면 당연히 여기 x제곱 더하기 z제곱 있으니까
극좌표계 치환해서 뭐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 같다가도 적분 영역이 너무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풀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는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 싶지만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y 에서 y가 1일 때죠. 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어색한 2분의 3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점지해주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이런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유의해 두면 이 친구가 뭐냐면 a, x, y, z의 두 번째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얘 내적 0, 1, 0 at y는 1 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0, 1, 0 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xz의 평행한 그리고 여기 값이 1인 이런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에 노멀 벡터가 바로 0, 1, 0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식이 이와 같은 얘 면을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이 0, 1, 0이고 한 변의 길이가 2이며 xz 평면과 평행한 곡면을 묘사한 게 이 그림이고요. S라고 할 때 얘가 뭐랑 같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바로 저 S에서 A는 N, A, T, S 이거랑 같음을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큰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한 5, 6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어떻게 하나 싶긴 한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험장에선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바꾸시고 그럼 얘의 입체각을 구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되게 큰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얘의 입체각은 어떻게 구하죠? 얘의 입체각은 뭐 입체각의 정의대로 하려면 뭐 얘를 이렇게 생긴 저 S를 편의상 S를 회전시켜서 위에 그릴게요. 얘를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구면에 투영했을 때 생기는 이 곡면의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입체각의 정의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이러한 곡면 S의 입체각임을 파악했다고 해도 이렇게 정석적으로 구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포인트가 바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면을 이 똑같은 거를 6개 갖다 붙여요. 그래서 6개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육면체가 완성됐죠? 근데 정육면체의 입체각은 얼마예요?
원점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6파이겠죠. 그래서 네, 6파이가 아니라 4파이겠죠. 그래서 그 4파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얘의 입체각인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 원점을 감싸는 정육면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대칭성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어려운 문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2분의 3이라는 이 친구가 수상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도 어떻게든 입체각 벡터장과 관련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 문제가 얘의 입체각을 구하는 거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이거 좀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를 같은 것을 6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정육면체 입체각을 구할 생각을 한 다음에 걔를 다시 6분의 1에 곱해서 이렇게 입체각을 구하는 이런 트릭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 풀었으니까 혹시나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 나오면 꼭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3번 저번에 봤던 거잖아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벡터장이 저렇게 생겼고 공면 S가 이렇게 생겼을 때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저 공면 이 S는 어떻게 생겼나요?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Z는 지금 0 이상인 대만을 그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2의 1-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라는 이상한 친구가 곱해져서 뭐 얘보다 모양이 살짝 찌그러지겠죠? 살짝 눌리겠죠? 근데 뭐 걔를 그림으로 정확히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공면 S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여기의 향이 이렇게 잡혔을 때 F가 S를 빠져나가는 플럭스, 즉 얘를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나요? F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이버전스를 발산 정리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S가 닫힌 공면이 아니죠. 그래서 발산 정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밑면을 닫아버려서 닫힌 공면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밑면을 S'이라고 이름 붙여서 공면을 강제로 닫읍시다. 그래서 풀이를 적자면 왼쪽 그림과 같이 공면 저 S 프라임 매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x, y, 0 이거죠. 왜냐면 이 S 프라임은 Z는 0이라는 평면에 Z는 0이라는 그래프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쟤는 범위가 이 Z가 0이 되는 부분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는 부분이겠죠. 같이 같이 이걸로 매개화된
생각하면 이제 얘는 닫힌 공면이 됐으니까 발산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 오브 다이버전스 오브 f dx dy dz인데 얘 다이버전스 구하면 얘 x로 미분하면 빵, 얘 y로 미분하면 빵, 얘 z로 미분하면 빵이니까 오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값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S'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이 FDS는 마이너스 S' FDS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플럭스 적분의 정의가 F, N, DS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공면 S'에서 N은 너무나 간단하게 쓰이죠. 바로 요것이 n인데 얘가 바로 0,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f를 굳이 노력해서 쓰자면 이렇게 되고 n은 방금 썼듯이 0, 0, 마이너스 1 d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얘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S'은 여기 영역으로 옮겨와서 적분식이 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y, z 자리에 x, y, 0을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면 그냥 그대로죠. 그 다음에 ds는 뭐예요? n, dx, dy인데 얘 같은 경우는 f가 그냥 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n을 구하시면 그냥 루트 0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1 해서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얘도 사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극좌표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 계산하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반복된 아이디어 발산 정리를 무조건 쓰긴 써야 되는데 닫힌 공면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플럭스 적분과 관계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7번을 보시면 어떤 공면 S에서 이 입체각 벡터장이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면 S를 한번 그려보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현수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주어진 범위가 z는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 현수면을 z는 0 평면과 z는 1 평면으로 자른 이 사이에
영역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곡면 S입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높이가 여기 1이고 이렇게 만들 때 이 옆면이 바로 곡면 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S에서 이 입체각 벡터정의 플럭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은 제가 뭐라고 했죠? S의 입체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의 입체각을 구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쓰고 뒤에 계산을 하시면 조금 슬픈 게 제가 이 식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곡면 S의 향이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 저 공식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점지해준 향은 어떻게 돼요? n 내적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정해준 향은 문제에서 정해준 S의 향은 이거입니다. 따라서 요것이 만족하기 위한 향과 문제에서 정해진 향이 정확히 정반대여서 요것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요식이 성립한다 라는 점을 꼭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플럭스 적분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정해진 향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결국 문제는 S의 입체각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체각의 정의상 저 S를 이러한 단위 구면에 투영시켰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기는 이러한 입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칠해보면 이 부분이 S를 단위 구면에 투영시킨 S' 됩니다. 그래서 S를 단위 구면에 투영시켜 얻은 S'이라고 하면 S'은 어떻게 매가 될 수 있어요?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의 1부니까 이렇게 사인 phi, 코사인 세타, 사인 phi,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매개가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매개와 범위는 phi의 범위는 아직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여기 이 각을 phi 제로라고 할 때 곡면 S는 여기도 phi 제로에서 여기 2분의 파이까지인 영역이 존재하죠. 그래서 phi의 범위는 phi 제로부터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세타의 범위는 한 바퀴 다 도니까 그냥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로 매개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곡면의 넓이는 저 영역에서 1을 적분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매개화를 했으니까 매개화된 범위로 적분식을 옮겨오면 이렇게 되고 1은 1이고 ds는 로 제곱 사인 phi dphi d세타인데 로 제곱이 로가 1이니까 그냥 사인 phi dphi d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분리 적분법에 의해서 이 적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2파이 코사인 phi 제로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phi 제로의 값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여기서 여기 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삼각형에 대한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저 코사인 phi 제로를 구해보면 여기 길이가 높이가 지금 1이고요. 높이가 1이고 지금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길이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수면의 식에서 z는 1을 대입하면 이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z는 1을 대입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물론 z는 높이는 1이고요. 그러면 저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이고 따라서 코사인 p제로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이 아니라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답은 S의 입체각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답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공면에서 A를 적분하면 입체각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공면의 향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려져 있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기출문제 풀기 전에 연습하면서 발산정리 연습하면서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공면 S에서 F1, F2의 플럭스 적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갑자기 영역 아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영역 아래 부피는 아래에서 그냥 1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 경계 아래 경계에서의 플럭스 적분인데,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경계에서의 적분값을 발산정리를 이용해서 내부에서의 적분값으로 바꾸시면 F1의 다이버전스와 F2의 다이버전스의 정보로 이 1이라는 함수를 복원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얘는 발산정리에 의해서 내부에서 F1의 적분과 같고, 얘를 계산해 보시면 다이버전스 F1은 뭐예요? 2x 코사인 y 플러스 2y 코사인 z 플러스 1 더하기 6x 제곱 dx dy dz 나오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길 2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식에 발산 정리를 적용해 보시면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F2의 다이버전스 구해 보시면 1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코사인 y 더하기 y 코사인 z dx dy dz 나오고, 이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발산 정리를 통해서 얻은 이 정보로부터 안에서 1을 적분한 값을 어떻게든 뽑아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딱 보시면 다행히도 여기에 2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빼면 딱 값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각각을 1, 2라고 할 때 이 식의 2배에서 1식을 빼면 얘의 2배에서 얘를 빼면 다 상세가 잘 돼가지고 이게 나오고, 4의 2배에서 1을 빼면 6이 나오죠. 근데 얘가 아래 부피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산정리 관련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